지금 이제 이번 학기 때 여러분들에게 제일 융의 그러면은 융의 주관적인 해석, 꿈 분석을 주관적인 해석에서 가장 필요한 책은 뭘까? 이번 학기 때 다룬 것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 세 개를 추천을 해요. 필수적으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읽어야 될 게 인간과 상징, 그죠? 이 인간과 상징이라고 하는 책은 융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에 이제 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에 정리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이론만 가지고도 난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론 정도만 해도 웬만큼은 너무 이론에 빠질 필요는 없거든요. 실전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한 거예요. 아주 기본이 되고 정리가 아주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밀러의 환상, 시들을 분석함으로써 밀러의 심리 상태, 한 번도 개인적인 것을 전혀 모르는, 응? 개인적인 걸 전혀 모르잖아요, 밀러, 그죠? 응? 네. 융이 7, 8. 분석해냈죠. 7, 8, 9 원래 한 권인데 이어지잖아요, 계속, 그지? 이거를 어떻게 밀러 꿈이나 환상이나 작품 속의 노래나 찬가 시에서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에서 어떻게 바뀌는가, 또 왜 바뀌는가, 그 바뀔 때의 심리 상태는 뭔가, 그런 부분들을 분석해 놨어요. 그래서 결국은 융은 이 젊은 처녀, 20대 초반에 이 젊은 여자가 자살할 거라고 하는 예상을 한 거죠. 그래서 요절했어요. 놀라운 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1912년에 썼지만 계속 개작해가지고 나중에 35년도인가 이게 아주 후대까지 개작한 책인데, 융이 가장 아끼고 융의 핵심 사상이 그대로 담긴 건데, 이거 읽다가 길을 잃어버려요. 동굴 속에 미로가 너무 많아서 길 잃어버려요. 이 길을 못 찾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선생님이 이제 길을 찾으면 천재입니다. 정말 잘 찾는 거고. 근데 능력이 있어요. 내가 이 두 권을 이 양반한테 시킬 때는 가능성이 있어서 시킨 겁니다. 나도 길을 잃어버렸어요. 이 길을 다시 찾기 위해서 전부 이것을 요약 정리를 지금 다시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책으로만 읽지 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옛날 내가 박사 논문 쓸 때하고 똑같이 더 이상 하고 있어. 지금 이거를 전부 지금 요약 다시 하고 있어. 지금 일일이 쳐가면서. 그리고 도표를 그리면서. 그렇게 안 하면 이해할 수가 없어. 이 과정을. 그래서 이제 밀러가 남긴 원본을 왼쪽으로 놓고 융이 한 구조가 달라. 그래서 밀러의 원본, 마치 성서를 우리가 놓고 중간중간 꺼내가지고 제목 달듯이 융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밀러의 어떤 부분은 어떤 제목을 붙였고, 또 밀러의 원본의 어떤 부분을 어디를 끊었으며, 어디를 끊어서 융은 새로운 제목을 붙였는데 그 이유는 뭔가, 이런 거 밝혀야 돼. 그래야 길이 보여. 왜 융은 이 타이틀에 원래 밀러가 제시하는 데서는 이 제목이 없는데 융이 왜 이런 제목으로 설명을 했는가? 그걸 이해 못하면은 이 두 권을 이해 못하고 이제 헤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작업을 하라. 그리고 이건 한 사람의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원리를 쭉 이해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는 정말 교과서적인 융 이론의 핵심, 꿈과 환상을 분석해내는 심리 분석을 하는 핵심 교과서고, 이제 이걸 한 사람만 다루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꿈들을 원형적으로 보게 하는 게 이겁니다. 어린이 꿈. 그래서 이거를 1936년서부터 40년까지 융연구소에서 이제 이렇게 세미나 했던, 여기에 이제 펌프란츠도 있고 뭐 아니엘라 야페도 있고 뭐 이제 그라슨 같은 요즘 이제 융 학파들 사람들이 모여서 전부 준비해 와서 여러분처럼 지금 4시간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융이 거기에 이제 계속 이제 토를 달면서 설명을 해주고
이제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 해놓은 책인데 이게 책으로 나왔어요. 지금 내가 오늘 나눠준 게 이 책의 첫 꿈을 분석한 샘플입니다. 오케이? 어떻게 분석해 갔는가? 응? 전부 이런 식이에요. 전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을 제가 훈련시킬 때 이런 방식을 쫓아갈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지금 여러분은 이 시간에 지금 이번 학기 때 잠깐 이런 책이 있다, 이런 방법이 있다고 그림만 그리고요. 이 책하고 영웅과 어머니 원형 리비도, 상징과 리비도, 영웅과 어머니 원형하고 이거는 별도로 공부 다시 할 겁니다. 나랑 학교에서는 못해요. 이제 개인적인 차원으로 나랑 다시 해야 됩니다. 절대 이해 안 하는데 여기서 내가 1시간 뭐 이렇게 잠깐 여기서 이해 되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계속 연습을 해야 될 건데, 그래서 이 세 개는 필수적이고 그 외에 이제 필요한 자료들이 많잖아요. 이제 조셉 캠벨의 엘리아데, 그리고 니체, 뭐 이제 이런 책들은 간간히 일단 작업을 해야 되겠다 한 것은 이 세 권이에요. 이거를 일단 마치고, 그래서 그 그룹 스타디를 통해서 하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세 권을 할 겁니다. 그래야 이 과정이 진행이 돼요. 이 과정 하나의 과정이, 기본 과정이 스케치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내가 이거를 전부 요약을 하려고 그래. 이 폼은 내가 만든 거예요. 융이 만든 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미나한 폼을 내가 만든, 이제 가르치고 같이 연구하기 위해서 만든 폼인데, 이걸 이제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오늘 이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게 됩니다. 자, 볼까요? 맨 처음 꿈이 뭐죠? 9살 먹은 사내 아이의 꿈이에요. 자, 9살 먹은 거예요. 9살 먹은 건데 제목이 뭐라고 나왔어요? 새 젊은 여성에 관한 꿈. 그러니까 9살 꿈에 남자아이가 중년 여성이에요. 여기 이제 새 여성들이 나타난 꿈이라는 거죠. 뭘까? 여자 혼자 같으면 엄마 같은데. 원래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 이런 모든 편견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피얼스 박사가 이제 닥터 마커스 피얼스가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꿈이 짧아요. 꿈꾼 건데 뭐냐면은 이제 길로 나가죠. 길로 나가가지고 이상한 가게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이상한 가게. 재밌잖아요. 이게 신비한, 벌써 신화적인 요소를 암시하지 않습니까? A strange store. 이상한 가게인 거예요. 그런데 리차드하고 내가 그쪽으로 내려가죠. 그렇죠. 그런데 새 여자가 그 카운터 뒤에 있는 어떤 작은 테이블에 앉아 있어요. 새 여자가 앉아 있어요. 카운터 뒤에서. 그래가지고 그 새 여자가 우리한테 빨간 스틱을 줘요. 그 막대기 같은 걸 준단 말이죠. 그런데 돈을 주지도 않았는데, 물건을 사지도 않아서, 가게니까 물건 사야 되잖아요. 근데 물건 값을 주지도 않았는데 주는 거죠. 근데 그걸 보니까 마치 그 담배 피울 수 있게 만든 어떤 마치 그 크레용처럼 왁스칠된 이제 크레파스 그 크레용처럼 그 왁스가 뭐죠? 왁스가 밀랍, 봉해진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담배 피우게 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그 하루방 담배 무슨 뭐 그런 이렇게 똘똘 뭐라는 담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입에다 물고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어요. 그 9살 먹은 우리 리차드가. 그랬더니 막 구역질 나오니까 이제 그 가게에서 이제 급하게 나와가지고 이제 구역질 나듯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머리가 빙빙 돌고 뛰지. 빙빙 돌고 온몸이 이제 아프. 이런 꿈이에요. 이 꿈인데 항상 꿈을 이제 4단계로 구별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꿈 분석을 할 때 이 4단계로 보는데, 처음에 로케일, 이거를 그 배경이 되는 거예요. 시작 부분, 발단, 배경이라고도 하고 발단이 되고, 두 번째는 엑스포지션이라고도 하고 디벨롭먼트, 전개, 발전, 제시. 엑스포지션은 제시죠. 그래서 꿈이 어떻게 전개해 나가는가. 세 번째는 뭐예요? 퍼리파테야 그랬는데, 이거는 역전이라고도 번역해요. 역전, 반전.
갑자기 팍 일이 일어나죠. 예상치 못한 일이 확 벌어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은 주로 이제 절정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라이시스가 뭐예요? 용해, 결말, 해결, 분석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느냐 하는 쪽을 보여주죠. 그런데 어떤 부분은 이제 용해라든가 이 결말 부분이 없는 꿈들이 참 많아요. 탁 놀래가지고 깬 부분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부분은 배경과 전개가 없이 갑자기 절정에 다루는 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네 가지를 다 보여주는 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이렇게 네 단계가 있는데 이제 네 번째 그 결말 단계가 없는 거는 아직 미해결된 문제로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것도 중요해요. 꿈 분석에서 이 네 단계로 보는 게. 그래서 계속 융이 이제 거기서 발표한 사람들한테는 전부 이 폼으로 시켜요. 이렇게 와. 그러니까 이제 전부 거기서 이제 시켜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발표를 할 때 그 여러분들이 그 부여받은 그 과제 말고 자기 꿈 하나를 써오기 바랍니다. 하나만. 그 자기 꿈 중에 좀 특이한 거, 신비한 느낌이 나는 거, 그죠? 가능한 한 최근 거, 우리 수업한 이후 꾸는 걸로 해가지고 하나만, 긴 건 말고 이렇게 짧은, 응? 막 긴 스토리 말고 짧지만 좀 이렇게 조금 신화적인 요소가 있거나 없어도 관심 있는, 본인이 관심 있는 걸 하나만 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뭐죠? 자, 이것은 새 여자가 나타나기 이전의 배경을 보여주죠. 도로로 나가죠, 일단. 보통 우리 꿈을 보면 어디를 간다, 그런 말 많이 하죠. 버스를 탔다, 이런 꿈을 참 많이 꿔요. 시장을 갔다. 근데 여기서는 도로로 나갑니다. 도로가 뭐죠? 공개된 장소죠. 시장하고 약간 비슷한 곳이고, 또 도로는 시장하고 좀 다른 것은 그 도로는 목적지가 있는 거죠. 어떤 방향성이 더 있는 거죠, 시장보다는. 그러나 여러 사람이 다닌다는 공동의 장소라는 점에서는 시장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그 공동성은 주로 집단 무의식이 아니라 집단 의식. 여기서는 collective consciousness라고 그랬어요. 집단 의식. 어떤 사회적인 공공장소, 집단 의식의 세계를 보통 보여준다. 그리고 스토어라고 하는 게 뭘까? 스토어는 여러 물건들을 사고 팔고 하는 곳이죠. 어쩌면 우리 내면 세계하고도 비슷해요. 우리 안에 너무 많은 잡다한 것들이 있어. 그래 안 그래요? 소위 말하면 잔머리라고들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로 우리 무의식의 내용을 이루어요. 컴플렉스라든가 뭐 스트레스라든가, 그렇죠? 어떤 우리 속에 있는 다양한 인격들이 마치 그 가게에 있는 여러 물건들과 같은 거죠. 그리고 얘는 꼭 지 혼자 가기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 물귀신 작전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물귀신 작전을 주로 누구하고 하냐면 어때요? 내 그림자하고 많이 하죠. 어쩌면 나의 그 치졸하고 조잡한 것에 동조해 줄 놈을 찾지, 어떤 진짜 친구들은요, 뭔 얘기하면 야 이 자식아 너 잘못됐어, 너 그거 하지 마, 그런 친구들도 있잖아. 그런 놈들한테는 나의 음흉한 계획에 끌어들여 못 끌어들여요. 못 끌어들이죠. 그러니까 대체로 내 음흉한 계획에 끌어들이는 것은 그 뭔가 약점이 있거나 아니면 저 새끼도 한 건 해먹고 싶은데 내가 끌어올 때 올 수 있는 놈, 그리고 하나 물어주면 좋아할 놈, 이제 이런 애들을 꼬시죠. 그러니까 제대로 박힌 애들은 절대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진짜 친구는 내가 막 박터저라고 누구랑 싸우잖아요. 늘 굉장히 친하면서 막 이제 결별까지 선언해 버렸는데 진짜 친구는 야합을 못 해요. 야합할 수가 없어. 진짜 친구는 아끼니까. 친구를 아끼니까. 악의 구렁텅이로 갈 수가 없어, 진짜 친구는. 근데 이 새끼는 이제 본이든 본이 아니건 담배 피러 가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친구를 대동한 것은 어때? 같이 그 담배 필 놈 찍은 것이. 담배 피는 것은 아직까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뭔가 이상한 가게로 가. 이상한 가게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유혹하고 유혹의 장소죠. 그렇잖아요. 나를 끄는 장소잖아요. 응? 그래서 리차드는 꿈꾼 사람의 그림자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새 여자가 나타나죠. 그렇죠. 새 여자라고 하는 것은 숫자 3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숫자 3은 완성 단계죠. 그 완성에서 4로 가는 마지막 전 단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직은 미완성이지만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른 숫자가 3이에요. 그리고 이 3은 늘 성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해요.
3이. 그러니까 여자 셋이 있으면 막 뒤집어지잖아. 그렇죠? 그리고 여자 또 셋이 있으면 못할 게 없지. 남자들이고 뭐고 그냥 다 박살나. 근데 2명까지는 눈치 봐. 3명이면 남자 다 잡아먹어. 아니 안 잡혀 먹혀 봤어요? 아니 원래 여고 앞은 남학생들이 고개를 못 들고 지나간다 그 얘기가. 그런데 다수에게는 공포인데 셋은 유혹 당하면서 적당히 놀 수 있는 숫자야. 그게 여성의 다수 앞에서는 무서워하죠. 3명 정도는 2명은 이제 이쪽 저쪽에 깔리니까 이제 그렇고 2명 있으면 괴로워요. 선택의 괴로움이 있어. 응? 근데 3명이면 선택도 안 하면서 막 즐기죠. 응? 그리고 여자는 남자를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숫자죠. 굉장히 그 성적인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제 사 여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계속 이 사람들은 연상을 해내죠. 자, 어떤 겁니까? 세 여성은 그 여신 셋이 함께 등장한 게 뭐죠? 그리스 신화에서 모이라입니다. 모이라. 그리고 헤카테. 이 그 헤카테는 얼굴이 몸체는 하나인데 이 얼굴이 세 여자로 나온 경우도 있고요. 또 몸체 자체가 세 여신으로 나온 경우도 있는데 그 여기 보시면은 그 모이라는 운명의 여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실과 관련돼요. 그래서 이제 그 실을 짜는 신이 있고, 그 다음에 실의 길이를 재는 신이 있고, 그 다음 실을 잘라버리는 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신은 운명을 상징해요. 짜는 것은 관계죠. 그죠? 뭔가 생산해내는 거죠. 길이를 재는 것은 우리 운명의 시간을 정해주는 거죠. 너 몇 살까지 살아. 그죠? 그리고 잘라버리는 것은 죽음이겠죠. 그래서 어떤 삶을 주관하는 그런 운명을 주관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 여자 셋으로 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 셋은 여신의 이미지다. 여기서 왜 아이한테 같은 또래가 안 나오고, 더군다나 이 여신이 담배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럴 리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전혀 모르는 여자 셋, 그것도 원탁인지 네모인지는 모르지만 네모든 원탁이든 상당히 만다라적인 개념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는 사각인지 원형인지 말은 안 하지만 적어도 만다라를 상징하는 그 전체성, 그 원형성, 이거를 보여주는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전부 남자는 안 나타나고 여자만 나타난다는 것은 강력한 힘을 발산하는, 느껴지잖아요, 분위기가. 그래가지고 이제 밀랍으로 된 이제 그 스틱을 주는 건데, 이 스틱에다가 입에 무는 것 자체가 성적인 의미를 상당히 상징하고, 그리고 담고 담기는 그런 의미도 있죠. 굳이 프로이드식으로 해석을 안 하더라도,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여성이 남자한테 줬는데, 이것은 유혹하는 엄마 이미지기도 해요, 사실은. 엄마가 때로는 이렇게 유혹하잖아요. 근데 단수가 아니고 그냥 복수로 나타났고, 어떤 식으로 유혹을 했느냐? 주고 담배를 피우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 보시면은, 내가 이제 삼신할머니도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삼신할머니도 그 세 여자로 나타나거든요. 지금 내가 이제 이 그림을 보여줄까요? 이제, 이게 이제 모이라. 세 여자들. 그렇죠? 응? 다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크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헤카테. 이게 이제 헤카테 여신인데, 이제 헤카테는 뭐냐면은, 원래 그 달의 신과, 그 다음에 대지의 신과 지하 세계의 신이 하나로 되는 게 헤카테죠. 그래서 이제 이 헤카테 모양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삼신 할머니가 우리나라 이렇게 돼 있죠. 멋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헤카테고, 이거는 모이라. 그래서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우리나라 삼신 할머니도 어쩌면 성적인 것과 연관이 있죠. 다산. 그리고 이제 생명을 주는 거랑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3이라고 하는 숫자, 그 완성의 단계도 가지만은 여성적인 그리고 성적인 다산의 이런 의미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스틱도 그 남성의 남근하고 관련이 있어서 이 남근은 그 생산, procreation, 생산하고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제 제시 부분에서 이제 그런 말이 나오죠. 이 제시 부분으로 넘어가면 빨간색이죠. 열정적이고 성적이고 그렇죠. 섹슈얼 이미지잖아요. 빨강은 색 자체가. 그리고 이제 이제 절정 단계는 뭐냐면 애가 담배를 피우는 거죠. 응? 그러면서 이제 리차드를 대동해가지고 물귀신 작전을 썼잖아요. 자기 친구를 데려와가지고 이제 함께 그 짓을 하는데 담배 핀다는 의미는 뭐예요? 어린아이는 담배 안 피잖아요. 성인이 피죠. 성인이 되는 행위예요. 담배 핀다는 것은. 그러면은 뭐죠? 지가 성인이 되려는 게 아니죠. 성인이 되려고 준비하는 마음은 무의식적으로 있어요. 왜냐하면 거리로 나갔고 이상한 가게를 간 거죠. 성인들의 행위를 이놈이 훔쳐볼 수도 있어. 사춘기거든. 가지고 뭔가 이 9살이 딱 아는 것은 9살 날 남자 그밖에 몰라 지금. 엄마랑 어떤 관계고. 만약에 엄마가 이런 사람이고 아빠가 이런 사람을 알려줬으면 수많은 상상들을 할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죠. 정보를 많이 알지 마. 개인적인 정보를. 그래야 원형적인 해석이 나와. 개인정보를 많이 캐내려고 하면 전부 개인적인 차원에서 머물러 버려요. 거기서 다 해석해 버려요. 근데 융은 이렇게 모르고도 해, 이 사람들은. 너무 재밌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성인이 되는 성인식이죠, 일종의. 그리고 새 여신이 일종의 이 아이를 성인식을 시켜줘. 그래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너는 엄마 품에 있지 말고 어른이 되라고 하는 상징적인 거죠. 근데 그 어른이 되는 것은 역겨워. 그리고 머리 아픈 일이고, 이 어른이 되는 것은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기분 나쁘게 죄 짓듯이 쫓겨나야 돼. 눈치 보다가. 바로 이런 과정.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래서 성인이 되는 이런 과정을 보여준다. 이 꿈이 굉장히 신화적이죠. 근데 겉으로 보면 신화의 의미가 안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 뭐 에덴 동산의 신화가 나오고, 죄를 짓고, 그렇죠. 담배 피는 게 죄 짓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유혹에 빨려 들어가고, 쫓겨나고, 그러니까 막 고통당하는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완전한 신화예요. 놀랍죠. 그래서 겉으로 이게 신을 얘기 안 하지만 그 속에는 엄청난 신화적인 요소가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그 어찌 보면은 그 새 여자는 누구냐면 실제적인 엄마를 새 여자로 대체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엄마상의 변화. 이게 리비도의 변환이에요. 이 리비도는 왜 변환되느냐? 앞으로 이제 그 리비도의 변환을 이 두 권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왜 엄마상이, 이 아이한테 나와야 상이 엄마상인데, 왜 엄마상이 안 나오고 새 여자의 상으로 나왔느냐 하면은 그 엄마에 매이고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엄마 역할도 해주면서 새로운 길을 안내하는 새 여신의 상으로 바뀌어버려요. 이 아이의 생명력이라는 거죠, 융은. 근친상간의 욕망이 리비도의 변환으로 인해 가지고서 어찌 보면은 영원한 엄마상, 모성상, 여신상을 창조해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유혹하는 것 같지만 성인의 단계로 이끄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결말에서 보면은 막 역겹듯이 밖으로 나가고 머리가 어지럽고 아픈 현상이 드러나요. 이것은 뭐냐? 마치 술 취한 상태하고 똑같다는 거죠. 어른으로 말하면. 그래서 이 술 취한 상태는 무의식이 발동이 돼서 드러나는 현상이다. 굉장히 이제 어떤 이런 변화의 시기에 그 무의식의 유혹을 받고 또 모르는 세계에 그 함몰되는 이런 상태. 그러나 그것은 잘 견뎌내고 이제 그것은 밑에 이제 나오지만은 아이들에게는 그것은 그 역겹고 불편하고 바깥으로 내몰리는 것은 독립을 해야 될 때. 스스로 독립 못 하잖아요. 쫓겨나듯이 독립하잖아요. 그러니까 역겨운 거예요. 그리고 신경질 나는 거죠. 그래서 독립할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정서적으로 지지받지 못하고 있다 하는 느낌을 받을 때, 이제 그럴 때 이제 역겨운 느낌을 받고 술 취한 듯이 이제 이런 느낌을 받는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전반적인 꿈의 해석은 뭐냐면 그 맨 밑에 analysis하고 remarks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처음으로 생기는 이런 그 유아기적인 소위 성적인 느낌은 부정적이거나 부도덕한 것이 아니다.
대부분 아이 때 자유행위를 한다거나 성기를 어디 비빈다거나 이런 것에 어른들이 보면 막 이상한 눈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못 모르고 했는데 그 어른들이 아주 막 추접한 더러운 그 모습으로 보니까 성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게 돼요. 어릴 때 그런 특히 여자 아이들이 남자들은 아무데나 꽃이 놔두고 싸는 문화잖아요. 근데 여성은 어디 꽃을 내놓고 싸거나 비비거나 그러면은 아주 나쁜 눈으로 어른들이 봤거든요. 뭐라 그러고 하지 마라 그러고. 그러니까 대부분 아이들이 많이 상처받아요. 이때. 그래가지고 성은 나쁜 거구나. 위험하고 더럽고 추접한 거구나. 그리고 나는 죄인이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성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성인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융은 바로 이런 꿈, 어떤 사춘기 가면서 성적인 감정이 생기면서 죄책감과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성인이 되는 이제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은 비도덕적인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기간을 잘 견뎌내고 이끌어주는 그런 참을성 있게 기다려주고 용납해주는 기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은 소위 퍼틸라이제이션은 재배, 그리고 자가 수정 같은, 그러니까 자가 성장을 위한 일종의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우로보로스처럼 스스로 자기 성을 이용해서 스스로 생명을 창조해내는 그런 과정의 일환으로 나오는 거지. 뭐 어른들이 생긴 것처럼 무슨 뭐 그런 부도덕한 그런 것으로 한 건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변화를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는데 한마디 영어로 안 하고도 잘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은 나랑 영어로 할 때 두려움과 공포를 갖지 말고 한마디로 영어 안 하고도 이렇게 잘 할 수 있으니 이제 안심하고 영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